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국내 최초 이력서 메이크오버 팟캐스트. 또 떨어지셨나요? 볼품없는 이력서. 매력없는 자소서. 당신의 지루한 이력서를 한눈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을 매력적인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 서류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안녕하세요. 이발소 매니저 태봉이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왜 태봉이에요? 태봉이 이름 귀엽다. 귀엽죠? 뿌잉 뿌잉. 그러면 전 이발소 영업실장 희순이 오. 이희경입니다. 나는 이름이 좀 별로다. 지난번에 뭐 있지 않았어요? 치매였나? 치매? 나는 이름이 다 왜 그래? 저는 예전에 저희 직원이 회사 다닐 때 혹시 팀장님은 부모님이 낳으실 때 바퀴 차서 바퀴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던데 좀 썰렁한가요? 아니 저는 선생님 이름이 그 선생님 애칭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기똥찬 선생님. 네, 그러면 이발소의 기똥찬 국내 인사관리 5대 전문가. 잠깐 선생님 죄송한데 피곤하세요? 지금 평소랑 많이 다르신데요? 5대 전문가를 다른 분들이 얘기 안 해주시고 있어서.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발소의 바지 원장이라죠. 저는 김정순입니다. 김정순. 아니 너무 옛날 그 말투 아니에요? 바지 원장이라지요? 하지 말지. 저 방금 소나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선생님. 네, 혹시 좋은 별명이 있으면 방송 들으시다가 저희 팟캐스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 전부 다 착착 골라내서 별명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력서 메이크오버를 해드리는 우리 이발소가 벌써 12번째 문을 열었잖아요. 와. 근데 우리 정훈 쌤이 무슨 병에 걸리셨다면서요? 네? 무슨 병이? 제가? 네, 저도 목격했어요. 병 걸리셔가지고 아니지. 뇌병. 뇌병? 그거 모르세요? 그 지병인 무좀이 좀 있긴 한데 이게 무슨 뇌병이 뭐야? 저희가 이발소 출연진하고 스태프들이 다 같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맨날 그냥 넵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냅을 안 달아도 되는 데인데도 냅을 달잖아요. 그게 약간 좀 민망하거나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 냅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이 네라고 대답하기엔 약간 딱딱하고 냉 하면 좀 약간 너무 가벼워 보이고 네 크크크 하기엔 좀 약간 이것도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뭔가 의욕 충만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넵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원 쌤은 요즘에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상대하시니까 좀 가볍고 재밌게 냉 하시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원래 가볍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저는 뇌 많이 하는데 뇌. 직장 생활하면 조금씩 그 뇌 하나를 보내도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아무래도 그죠? 이제 그럼요. 좀 의식이 좀 되죠 그런 게. 요새 직장인 급여체? 급여체라고 또 있다면서요? 그걸 들어봤는데. 그래요? SJN, JMN, SMN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각각 다 다른 단어들인 거죠? 뭐 사람 이니셜 아니에요? 그럼 혹시라도 지금 마치시는 분들 계시면은 작가님이 이디땡 커피 쿠폰 주신다 그랬죠. 진짜? 그래요? 얘도 의욕 생기네. 뭐지? JMN. 사장님. 오, 그러겠다. SJN. 아니에요? 사장님? 전문님. 나는 장모님. 숙모님? 사장님 전문님 작가님 제가 제일 먼저 말했어요. 일단 보셨죠? 그럼 맞죠 이거? 전문님 제가 맞췄어요 전문님. 일단은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 텐데요. 일단은 SJN은 사장님, JNMN은 전무님, 전무님, SMN은 상무님? 상무님. 이게 정답이 맞나요? 저도 지금 그래요? 모르네. 정답이라고 여기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또 공짜 커피를 맛있게 생겼네요. 네. 이거 같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맞췄으니까. 한 잔 주는 거야? 우리는 식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도 똑같은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맞히시면 저랑 같이 나눠 먹는 걸로. 오케이.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전화하면 야 DKNI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DKNY. DKNI. 지금 저의 처지를 떠오르는 거는 지금 D에서 자꾸 디질레밖에 생각이 안 나요. 모르시겠죠? 네. 독거노인입니다.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36년 그 묵은 DKNI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 그거. 이게 거의 독거노인이네. 독거노인. 어쨌든 커피는 저 혼자 마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프닝부터 또 저희끼리만 너무 또 놀았어요. 네. 오늘 이발소 손님 모셔볼까요? 네, 그래요. 영업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이발소 손님 공개할 텐데요. 오늘의 손님은 IT 분야에 지원하는 25살 방그레 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와, 방그레. 이름이 일단 방그레. 기분 참 좋네요. 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25살이면. 그렇습니까? 나이 듣는 순간 또 우리가 방그레해지네요. 네. 이게 방그레는 뭐지? 또 우리 작가님이 오늘도 열일하셔서 캐릭터 이름으로 가져오셨어요. 헬로 EBS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중학생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발소 12회 IT 분야에 지원하는 방그레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졸업 예정인 취준생이에요. 성적에 맞춰서 건축학과를 갔다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미디어 학과로 전학을 했고요. IT 운영 및 개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경험 삼아 5곳에 지원을 했거든요. 한 곳만 서류 합격했고요. 나머지는 모두 불합격했어요. 이과생이라서 글도 잘 못 쓰는 편이고 제가 봐도 요점을 잘 못 쓴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자기소개서 얼마나 솔직하게 써야 하나요? 이발소에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여자분이신데. 거는 여자분이시래요. 네. 저는 지금 막 전역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게 좀 솔직하게 쓰자니 떨어질 것 같고 포장을 또 하자니 좀 찝찝하고 이게 좀 거짓말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솔직하게 쓰긴 해야 되는데 포장을 좀 잘 해야겠지만 또 변장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지원한 사연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사연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느끼는데 왜냐하면 2월 달에 졸업 예정인 취업준비생이면 상당히 급박할 건데 지금 지원하였다고 하는 이 지원 동기에 보면 급박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2월 졸업 예정인 취준생인데 졸업을 앞두고 경험 삼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경험 삼아. 그럼 이분은 취업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렇군요. 저희가 실제로 이력서에도 그렇게 급박함이 느껴지지 않는지 한번 이력서를 살펴볼까요? 네. 발로 쓴 이력서 소환! 넌 누구냐? 네, 방그레님의 주요 이력이 담겨있는 이력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보내주실 때 학력란을 보면 대학명을 기재를 안 해주셨어요. 미디어 학과를 졸업했다라고만 써주셨고요. 경력사항에 유도시문화 콘텐츠 기업에서 인턴을 8주간 웹기획 일을 하셨다고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턴을 8주간 했는데 영상 편집 일을 하셨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전부인가요? 지금 다예요? 이력서를 받아본 역사 이래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너무 간결해요. 저는 지금 읽으면서 약간 더듬더듬한 게 이게 지금 한 장이 빠졌나 싶어가지고 혹시 이 뒤에 뭐 종이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인가 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이게 끝이네요. 오늘 우리가 집에 일찍 갈 수 있겠는데요? 아니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께서 실제로 이대로 이력서를 내진 않으셨을 것 같고 저희 이발소에 의뢰를 하실 때조차도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걸 공개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대로는 이력서를 보내시면은 한 군데조차도 합격할 수 없었겠죠. 그러면 일단 저희가 빠르게 합격각인지 불합격각인지 그것부터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빠르게 할게요. 얘기할게요. 불합격. 나도 불합격. 저도 한 군데 서류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는 어떻게 붙었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취업 준비생들이 문을 두드리다가 잘 안 되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어떤 거요? 취업이 안 돼도 가장 끝까지 밭에 갖고 있어야 될 지난번에 이게 행인대열처럼 행인대열의 첫 번째 생각은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보내주면서 학력 미기재 제가 좀 글을 못 쓰는데요.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저희 기본 원칙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본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저희가 메이크오버를 보이는 만큼만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방그레님한테 조금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는 메이크오버는 저희 또 야심작 취준생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속 나눠볼까요? 취준생 마음의 소리. 희경아 안녕? 오늘 수업 끝나고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 태순아, 나 오늘부터 강남으로 취업 스터디 가야 되거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너 바쁘구나? 그럼 우리 내일 갈까? 안 돼. 내일은 종로에서 모의 면접 있어. 헐. 그럼 우리 주말에 놀자. 안 돼. 주말에는 자소서 특강이랑 스피치 학원 가야 돼. 이 소리는 대학교 4학년 초보 취준생이 취업 준비를 뭐부터 할지 몰라 이것저것 다 하는 소리입니다. 안 된다니까. 취업 스터디랑 모의 면접도 하고 자소서 특강이랑 스피치 학원 가면 난 언제 취업하니?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 취준생 마음의 소리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죠? 이것을 다 하자니 그럼 진짜 나는 정작 취업은 언제 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갈수록 할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국사도 중요하다고 해서 한국사 보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참 빨리 태어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태원 아나운서도 취업 스터디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취업 스터디 많이 해봤는데 이게 일반 기업체랑 방송사 또 스터디가 달라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무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카메라 세워놓고 뉴스 리딩하거나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촬영해서 그걸 같이 모니터하면서 서로 깐다고 하죠. 비판해주고 우리처럼 오히려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구나. 넌 이게 문제야. 너는 입이 삐뚤어졌어. 너는 넌 마음이 삐뚤어졌어. 넌 어미 처리가 이게 뭔가 불안정해. 이런 걸 좀 많이 봐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와서 생산적으로 뭐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삼천포로 빠져서 저희끼리 딴소리 하면서 뭐 그냥 맥주 한잔 하러 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또 보내요. 사실 이런 면접이라든지 취업에 앞서서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거든요. 선생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이걸 프로세스로 정리를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what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나한테 맞느냐. 아시다시피 조금 사회적인 문제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평생 직업만 남았고요. 좋든 싫든 80세까지를 직업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잡냐가 내 평생의 직업을 좌우하고 직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시대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직업이 사람의 아이덴티티거든요. 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라고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보여주지 않고 얘기만 하면 첫 번째 물어보는 우리 가족들의 질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직업이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직업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덴티티를 하면 먼저 나한테 맞는 잡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취업준비생들한테 지금 얘기하면 뻘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고 혹시 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감안해야 되죠. 하나는 compatibility,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적합성이 맞느냐. 그다음에 accessibility, 적합성이 나한테 맞아도 제가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대통령이 너무나 맞아요. 저한테 적합성이. 근데 5년에 한 명 뽑아요. 이건 accessibility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허스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내 경쟁자냐, 기업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이 how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헛과 후가 좀 공부가 돼야 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how만 들어가고 how도 너무 외피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정말 이게 프로세스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없어지는 직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직업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미래 시장성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죠. 그럼 어쨌든 본인이 지망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전문적인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우리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터널에서 나오셔서 조금 큰 세상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 우리끼리 모여다니고 우리끼리 취업 스터디하고 그래서는 조금 상황하고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단 프로세스를 통한 취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력서를 아주 쿨하게 쓰셨어요, 우리 방그레님이. 아주 시원합니다. 예, 방그레님 자소서 보면 국내 5대 인사 전문가 기똥찬 선생님도 지금 굉장히 기차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로 쓴 자소서 소환.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방그레님의 자소서입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라는 문항이에요. 반전과 개성은 저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중약할게요. 건축학과로 입학을 했지만 미디어학과 소학회 활동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건축 설계보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에 흥미를 느껴서 전과한 것이 그 예입니다. 처음엔 건축 전공 성적이 좋지 않고 건축학과 전과생들이 많다는 이유로 전과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미디어학과의 전공 수업까지 충실히 듣고 그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보여드리자 교수님이 열정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해 주셔서 1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전과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교훈 삼아서 해외 취업을 위해 꾸준히 전화 영어 수업을 받으면서 영어 회화 실력을 쌓았습니다. 글로벌 인턴십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베트남 호치민 이노그림 회사에서 2달 동안 영어로 무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제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해외에서의 회사 경험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사실 이력서보다는 정성이 좀 들어가 있는 자소서라는 걸 좀 느꼈어요. 사람 느낌이 다 비슷한가 봐요. 저희가 이 방그레님의 자소서를 국내 대기업 IT 담당자분께 보내드리고 미리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꼼꼼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담당자분께서 본인의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K사에 다니시는 그룹웨어 팀에 근무하시는 경력 5년 차 이제 현직분께서 IT 계열 취준생을 위한 진로 멘토링을 본인이 가끔 하신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방그레님이 계시니까 이분은 빙그레로 하죠. 그럴까요? 빙그레님. 빙그레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이분께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자소서 내용을 조금만 수정하면 합격을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수정할 내용이 아주 조금 있긴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 하나만 또 본격적으로 이 자소서를 뜯어보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조금만 수정하면 합격드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IT 계열 취준생을 위한 진로 멘토링도 한다고 했거든요. 취준생들이 한 가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자원인데 그게 뭐냐면 멘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HR 쪽에 멘토를 여러 팀들을 했었는데 네. 사회적으로 있는데 이분들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훨씬 우리가 갖고 있는 터널 비전을 벗어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노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찾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뭔지를 물어보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 좋은 면접에 실무적인 얘기 또 더 나가서 인적 네트워킹도 구성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안 하셔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잡을 찾으셔서 그런 멘토를 찾아서 인적 네트워킹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는 루트가 뭐 따로 있나요? 있고요. 인터넷 들어가시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조금 딴 얘기인데 나이가 먹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김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훈 선생님도? 네, 그러니까요. 정훈 선생님은 이거 자소서 보신 다음에 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력서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요. 말 그대로 반전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에서 너무 볼 게 없어서 이분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그래서 이 자소서의 내용이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대단하게 느껴지는 반전의 효과. 이게 전략적인 건가? 일부러 여기 기대감을 좀 낮춰놨다가 자소서에서 이거 뭐지? 이거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준 건가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소 제목을 어떻게 보면 반전과 개성으로 잡으셨는데 그래서 반전과 개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어디에서 반전?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꼽으신 거는 내가 어떤 학과를 지망을 했지만 전과를 시도를 했었고 그것이 안 됐었지만 어떤 무수한 노력이 인정받아져서 결국 성공했다. 그러니까 전과에 성공했다. 이게 반전인데 사실 이거는 그 반전이라고 보기엔 너무 미미한 어떤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한 가지만 여기서 이제 저는 나름 전문가 입장에서 IT 업종에 저 IT 잘 모르지만 IT에 종사할 사람이 가져야 될 역량이 반전과 개성이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IT 직무를 갑자기 프로그램을 짜다가 다른 사람하고 전혀 무관하게 반전적인 프로그램을 짜버린다. 그다음에 IT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IT는 팀 협업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내가 개성을 중시해서 내 뜻대로 짜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못 쫓아오면 IT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이걸 쓰신 건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이 IT 운영 및 개발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뭘 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 저는 자기소개서 이제 풀 원문을 미리 봤기 때문에 거기에 뭐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본인이 뭐 하셨던 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자세하게 기술을 하셨는데 이력서 처음에 보시면 인턴으로 하셨던 게 영상 편집이에요. 이거는 뭐 프로그램 개발이랑 또 관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보내신 이력서에 나와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가지고 사실 찾아봤어요. 이 회사가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회사인데 그 베트남 호치민에 설립해서 한인이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 상공인 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그 회사인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 봤더니 건설 설비 시공업을 하는 회사래요. 그러니까 사실 IT 기업이 아니에요. 이곳은 에어컨 판매 설치 및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있고 5개 광고 실내외 그 사인물 있잖아요. 그 5개 광고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영상물 제작을 하셨다는 건 한마디로 그 광고물에 들어가는 영상을 편집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경력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력에 대해서 물론 이분은 뭐 신입으로 지원하신 거기 때문에 경력 지원자는 아니시지만 혹시나 경력으로 지원하시거나 할 때는 그 평판 조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 이전의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런 걸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지원을 했고 뭐 웹 개발 아니면 뭐 IT 운영 개발 분야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이게 아무 관련이 없는 경력이네. 그런데 그냥
글로벌 업체에서 일을 했다라는 걸 넣었으니까 있어 보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평판 조회하고 서치를 했을 때 여기에서 뭔가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우리 김동찬 선생님이 지금 흰자위가 나올 뻔했거든요. 제가 오늘 밥값 했나요? 네, 120%.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해도 면접관님은 지금 이태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까 그 회사에서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답할 게 마땅치가 않죠.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찾고자 하는 본인이 지원한 직무하고 연관성을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저희가 또 어떻게든 경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일의 직무 연관성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업의 특징들을 좀 파악해서 어쨌거나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그 업에 종사를 했다고 하면 경험은 절대 경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경력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노 땡땡 회사에서 뭐 웹 디자인을 했든 영상 편집을 했든 그러면 그리고 본인이 IT에 나가겠다 그러면 IT의 직군이 가져야 될 직무가 가져야 될 특징을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IT의 역량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테크니컬 스킬.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가 현존하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기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내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스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전체 전략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징을 할 때 어떻게 기승전결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은 그 어떤 프로젝트도 혼자 하는 게 드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소프트 스킬이라고 해서 사람 관리 그리고 IT맨에게 가장 중요한 창의적인 게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좀 분리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서 이노 이런 회사가 건설업이라고 해도 IT의 큰 틀에서 보면 이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 경험에서 IT가 가져야 될 직무는 이런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했지만 그중에 두 가지는 지금 제가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들어가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 회사에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훨씬 풍성한 자소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니까 어학 관련해서 좀 이렇게 어필해보는 것도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란에 반전과 개성 기찬 선생님께서는 약간 상관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르게 봤어요. 이게 IT 운영 및 개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반전적인 상상을 늘 하고 의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저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전과 개성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 굉장히 호기심 있는 키워드로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계속 빠르게 변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반전과 개성은 너무 키워드를 잘 잡아서 보는데 반전과 개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힘을 못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경험들을 반전과 개성으로 좀 녹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키워드가 지금 이경 마담님의 얘기는 그 반전과 개성 두 가지를 함축해서 IT맨이 가져야 될 중요한 역량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결국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전과 개성을 통해서 내가 다른 IT의 경쟁자보다는 창의성이 있어요라고 풀어나가고 그거를 과거의 스토리로 묶어나갔으면 훨씬 더 받아들일 진짜 텐데. 거의 완벽한 자소서가 됐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제목 따로 뒤에 부분 따로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창의하고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첫 문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빙그레님의 자기소개에서 과거 경험했던 조직 생활 중 조직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 사례가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 이내로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태연 아나운서가 좀 읽어주실까요?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코스타에서 교육을 받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중략했고요. 저는 팀원들이 중복되지 않고 깔끔한 코드를 짤 수 있도록 SVN 서버로 형상 관리를 했습니다. 개발 도중 설계의 큰 흐름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관계를 신청자의 관점에서 모임의 관점으로 바꾸어 생각했고 원하는 정보를 신청 확인 페이지에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적은 인원이지만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집단지성을 쌓는 뛰어난 팀워크로 마감 시간에 맞춰 오류 없는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프로젝트는 완성도와 기술성, 설계력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기수 안에서 2등 우수상을 받고 코스타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8위 안에 드는 성과를 내보였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기똥찬 전문가님? 저 일단 제가 이게 의문이 드는 게 앞에 이력서의 경력사원은 딱 두 가지였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었던 거, 영상 편집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도시 문화 콘텐츠 기업 인턴 8주인데 지금 자기소개서에서 얘기한 건 이 둘 중에 어느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별도의 교육을 받은 내용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이력서 안에는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조금 상위된다,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비록 본인이 학생 신분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노동을 제공해서 봉급을 받아야지만 경력이라고 이해하는 이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되거든요. 학생으로서 이런 과제를 하면 그게 경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앞에서 기재를 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뒤에 부분이 훨씬 빨리 와 닿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승무원 그 자소서하고 이 자소서에서 한 가지 취준생들이 얻어야 될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세요라고 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 속에서도 과거에 경험했던 조직생활 중 조직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 사례가 있다면 기술해 주세요. 이 얘기는 이 잡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이거라는 암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봤던 지난번에 봤던 승무원도 보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고객 만족을 했던 생각을 쓰시오. 그거는 고객 만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자기소개 쓸 때 물론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항목별로 위에 부분 내가 채워 넣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전체를 보시고 뒤에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IT 잡이 이 회사가 IT 사람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이구나. 그러면 성장에다가 팀워크를 얘기를 해줘야지 읽어보는 이력서가 자소서가 된다는 얘기죠. 야, 나 소름 돋았어 또. 저는 이 방그레님의 이력서를 보면서 이분이 아무래도 지원하는 업계가 IT 업계다 보니까 그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던가 전문 용어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혹시 나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심사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유 그냥 우쭈쭈쭈쭈 이런 수준에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써 보이는 게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류 전형을 주로 인사팀의 인사 담당자가 주로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력서가 오면 이 담당한테 서류 전형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포커스를 둬서 채용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당자가 우리 첫 행과에 몇 해 봤을 때 왜 CPA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은 보면 우리는 대단한 용어인데 그렇지만 그분은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쓰실 때 정말 그 업종의 그 직군의 전문가가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업무를 안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우와 대단한데,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누가 읽을 건지를 보셔야 되는데 전문가가 본다 생각하시고 쓰셔야죠. 그러면 IT 업계를 또 희망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IT 개발자의 어떤 역량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테크니컬 스킬. 두 번째 비즈니스 스킬, 세 번째 소프트 스킬. 영어니까. 그래서 테크니컬인 건 뭐 아시겠죠?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에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건지에 대한 나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많은 IT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만 주로 쓰시는데 IT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하거든요. 비즈니스를 이해하느냐.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거기에 IT는 사실 IT 결과물이 최종 결과물이 아니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경로를 만들어내는 채널을 도구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할 줄 알아야 돼서 어떻게 팀을 오거나이제이션하고 결과를 어떻게 낼 거냐. 그리고 첫 번째 테크니컬한 것만 강조를 하면 IT 프로젝트 하다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코스트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IT는 망조예요. 네. 프로젝트는 3가지가 접목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시기, 기간 내에 끝내느냐, 코스트가 되느냐, 원하는 답이 나오느냐 3가지인데 보통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IT 하시는 분들이 그 코스트하고 시간 잘 모르고 좋은 프로그램만 내가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은 그렇게 무한정하게 허락을 해주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어떤 제품이 나오기까지 기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2번째 비즈니스 스킬에 대한 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거 우리 기업을 이해하는 거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3번째가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조직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데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창의를 늘 미래를 열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반전 개성 이런 걸 포함해서 창의라고 하면 내가 이런 걸 합니다 하는 거가 들어가야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술적인 스킬, 사업적인 스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유연하고 사람 관련된 거, 본인에 대한 역량 늘리는 기술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방그레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력서만 봤을 때보다는 느낌이 좀 확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그레님을 위해서 우리 또 IT 전문가인 빙그레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업계에서 SVN을 활용한 형상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면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빙그레님께서 조언을 또 해주셨거든요. 이게 또 이 자소서가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빙그레 선임께서 약간만 수정을 한다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자소서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방그레님께서 아이고 난 글솜씨도 별로 없고 이렇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그 메이크오버 해드린 이 내용을 잘 다시 듣게 하시면서 좀 만들어 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를 자기소개서 얼마나 솔직하게 써야 되나요? 라고 잡았잖아요. 지금 충분히 솔직하게 잘 적으셨고 본인의 경험이 잘 녹여져 있는데 이거를 참 예쁘게 잘 다듬어서 매력적인 자소서로 메이크오버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솔직하되 연관성 있게. 저희가 이게 이발소에서 우리끼리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적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는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지금 거니까. 멘탈 많이 무너지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면 압박 면접 한번 들어가야겠네 지금. 악플을 지금 약간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 조금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건건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현장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고 몇 개만 고치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혹시 들으시는 분이 그 낙담 왜 선생님만 유독 우리 기똥찬 선생님만 근데 그렇게 들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아니요. 사람은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악플을 다실 겁니다. 대못을 그 정주영 회장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해봤어? 맞아.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주옥 같은. 오늘 또 그분이 오셨네. 혹시 이런 거 관련된 영신 명언이 오셨다. 아니요, 이 비슷한 얘기를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 영국의 희곡 작가가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someone who has never hoped. 그러니까 희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누군가는 can never despair. 절망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해보란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 학생에게 좀 적절치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이게 본인이 나는 이과라서 뭔가 글솜씨가 없어라고 하시지 말고 오늘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가졌던 어떤 이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더 좋게 이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녹여낼까라는 거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방그레님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분이 아까 저희한테 사연 보내드린 거 소개해드릴 때 경험 삼아서 한번 써봤습니다라고 그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조금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을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실무 면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운서 현직 선배가
너 한번 코칭 해줄 테니까 와라라고 해서 제가 가서 네.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이래서 저 지금 아직 학생이니까 경험 삼아 그냥 지원해 보는 거예요. 이랬더니 야, 넌 벌써 진 거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리를 놓고 이미 목숨을 걸고 정말 열심히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미 너는 경험 삼아서 하는 거예요라는 마인드를 가진 순간부터 너는 이미 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그레님뿐만 아니라 이 취업 준비생 모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걸 정말 절실하게 갖고 싶다면 여기 한번 올인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 방그레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발소에 이렇게 본인의 이력서를 공개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분은 첫 걸음을 내디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역시 이태원 아나운서가 대단한 아나운서예요. 그래요? 아까 왜냐하면 제가 경험 삼아 그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정리를 잘해주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번 꼭 써먹으려고. 근데 역시 호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진짜 대단한 아나운서.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근데 우리 왜 아직도 회식 한번 안 하는 거죠? 저희 오늘 여러 선생님의 좋은 말씀도 있었고요. 방그레님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방그레님의 자소서 스타일링 결과는요.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 이발소 스타일링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발소 12번째 시간 전과생의 취업 도전 IT 분야의 취업을 원하는 25살 방그레님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여러분 혹시 아직도 모르십니까? 상반기 성공적인 취업의 짜릿한 맛을 보고 싶으신 분 이발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력서가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분들께는요 맞춤 이력서 스타일링 결과와 함께 푸짐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불러드릴게요. EBS resume 그 이력서란 뜻이죠. EBS resume @naver.com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초록창에서 이발소 이력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그냥 이발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말 이발소 나오거든요. 정말 나오더라고요. 태페 이발소도 좀 나오고 하거든요. 이발소 이력서 이렇게 검색을 여러분 좋은 방송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청취 그리고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EBS 어학 강의 수강권과 별다방 기프티콘, 영화 예매권, 그리고 지난주부터 또 추가가 됐죠. 블루투스 스피커, USB, 블루투스 넥밴드 이어셋 선물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자, 이발소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문을 여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게 할 거야? 울 엄마를 봐. 울고 있잖아. 취업하자 취업.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